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종목 장세 속에서 오늘 장 시작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을 열어줄 첫 번째 종목 10위는 바로 사료 육개주입니다. 어제자로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밀을 비롯한 국제 곡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했는데요. 그렇지만 곡물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료나 음식료주들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고점 대비 탄력이 약해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료 육개 테마주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시죠. 네, 다음 타자 한번 열어볼까요? 9위는 바로 펌텍코리아입니다. 최근 화장품 업종의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OEM, ODM, 중소형 업체들의 강세를 이어받아 화장품 용기 업체들도 상승을 보이면서 펌텍코리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분기 하절기를 맞아 썬 제품의 수주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2분기 최대 매출 경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처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연중 우상향할 전망인데요. 이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최근 트렌드인 화장품 인디 브랜드 성장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8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8위는 6거래일째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펄어비스가 나와줬습니다. 이 대표 게임 검은 사막의 신규 유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신규 지역 아침의 나라를 지난 3월에 출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게임을 접한 크리에이터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 로스트아크의 이탈 유저들이 검은 사막으로 유입되면서 이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이들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또 3분기에 있을 신작 붉은 사막의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자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 매수세 9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 펄어비스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 사료 육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 때문에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대응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11월 달에 한번 동일한 패턴을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빨리 복귀를 했기 때문에 금방 조금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윗골을 달기도 하고 관련 업종들, 관련 섹터 내에서도 몇 개 종목밖에 사실은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슈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사실 흑해 곡물협정이 파기는 되긴 했지만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야, 우리도 잘 수출하고 할 수 있게 해줘라. 결론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곡물에 대한 이슈들은 꾸준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 날 때도 사실은 에너지랑 식량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물가를 조금 잡았다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처럼 미국에서 분명히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량 자체가 또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결론은 또 다른 부가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러시아 쪽에 대한 이슈보다는 결론 이게 어찌됐건 재건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조금 테마를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김성훈 이사님께 9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9위 펌텍코리아인데요. 화장품주가 트렌드가 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로 옮겨왔는데 그 안에서 용기업체에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펌텍코리아는 이제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제작을 하는 업체고요.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도 잘 내는 업체이고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시장에서 화장품 산업 자체가 이제는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을 이제 하면서 펌텍코리아의 주가 역시도 바닥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는 프리몰드 용기의 강점을 지닌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디 브랜드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동사의 어떤 실적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도 실존 의지가 없었는데 2분기도 분기당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약 40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3배 정도로 우리가 멀티플을 주게 된다라면은 목표가를 약 3만 원 정도 우리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만 원 정도 그렇게 높은 멀티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재무제표도 좋고 멀티플도 싸기 때문에 좀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최대 매출 기대되면서 한번 좀 더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이 상반기 게임주 가운데 이 네오 위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는 좀 게임주 가운데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간혹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관 10거래일째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세예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이제 사실은 상승세가 아직 뭐 시작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많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펄어비스 하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MMORPG 검은 사막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조금 인기가 조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어찌됐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115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가는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수치가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받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괜찮다라는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된 아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3월에 됐고요. 글로벌에서 6월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3월부터는 충분히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검은 사막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게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로스트, 아크,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뭐 일부 부정적인 뭐 사례들로 뭐 이탈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최근 들어서 검은 사막이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다는 게 저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초 체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내년 상반기에 사실은 이제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아마 이런 마케팅적인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예상으로는 8월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영상 아마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마케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사실은 8월부터 조금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가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근데 너무 많이 오래 누워 있었고요. 이제 조금 방향상 이제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펄어비스 말씀 주셨는데 김성훈 이사님은 펄어비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게임 섹터들,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바이오 섹터와 함께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펄어비스 역시도 그동안 좀 주가 많이 눌려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이제 도깨비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때 2년 전인가요? 그때 주가의 어떤 크나큰 상승세를 불러왔었던 도깨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깨비 역시도 그 당시에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이 더 좀 지연이 되고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그런 모든 거품이 다 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사막,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기대감 더하기 도깨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이미 꺼진 거품에서 이제 지금부터 주가는 바닥을 잡고서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은 사막에 붉은 사막, 도깨비까지 잊혀졌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럭키 세븐 7위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7위는 오늘 코스닥 상승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센스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의 피부에 패치를 붙여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최근 이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바늘로 찔러 체열해야 하는 기본 혈당 측정기보다 간편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국산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등재가 되면서 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진단 섹터 내 탑픽으로 골랐는데요. 이 상한가 이후 매매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시죠. 또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테슬라 훈풍 속에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6위는 바로 CNT 도전제 관련주 제이오가 차지했습니다. CNT 탄소 나노튜브는 이 양극과 음극 안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 도전제 역할을 하면서 이 양극과 음극에 모두 쓰이는 만능 소재입니다. 아직 실리콘 음극재 채택률이 낮아서 매출액은 적지만 2025년 이후의 매출액 증가는 매우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증설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 5천 톤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 뜨거운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6위는 제이오가 차지했습니다. 네, 먼저 7위 아이센스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피를 보지 않고 혈당을 잴 수 있다는 건 환자들한테 엄청난 소식일 텐데 이걸 좀 듣다 보니까 이전에 동은하나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인데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아이센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의 5년, 6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다라는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심평한 보험 급여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오플로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오플로우에 이어서 인공 췌장 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CGM에 이어서 인공 췌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가 과점을 이제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아이센스가 새로 등장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센스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약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마켓쉐어를 한 5% 정도만 가지고 오더라도 매출 규모가 5천억 정도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5천억만 가지고 오더라도 시가총만 놓고 보면 여기서 더블 이상 가더라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여기서 그림을 좀 더 그려보게 되면은 2026년부터는 미국의 경우에는 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지금 10조의 어떤 시장 규모가 3배, 약 30조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아이센스의 어떤 CGM 역시도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천억의 어떤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까지 늘어가게 되면서 지금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3조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좀 먼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의 거래량만 놓고 본다라면은 새로운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따라 붙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보시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급증한 거래량과 함께 새롭게 주목해볼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센스? 방금 전에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해주셔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혈당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적용이 하기 편하냐 어렵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소외가 되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강하게 수요를 가져가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위 아이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오늘만 해도 에코프로 1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해온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지금 제이오가 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도 주목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이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오늘 참 어렵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시총 30조를 둘 다 동시에 달성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너무 양극재에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양극재가 안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사실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캐파가 큰 게 사실은 양극재다. 근데 양극재가 주가가 분명히 부침이 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음극재, 분리막 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에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행 거리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도전제 앞에서 앵커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카본 블랙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 CNT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CNT를 쓰게 되면은요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도전제 사용량을 30%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줄인 자리에 만약에 양극재를 더 채운다라고 하면 이온 배터리 용량이랑 수명 두 가지를 다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CNT 도전제에 대한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결론은 캐파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한 1,000톤 정도밖에 캐파가 생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이제 안산 2공장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설비 조금만 더 갖추면 아마 1,000톤 정도는 더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내년 말까지 지금 3,000톤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증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보시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600억의 적자였습니다. 2년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 예상치가 매출 900억에 영업이익이 100억입니다. 네, 흑자 전환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안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업체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탄소 나노 튜브에도 이제 그 흐름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보더라도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좋은지, 그래도 좀 이 제2호 같은 업체들을 보는 게 좋은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성훈 이사님? 지금은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수급의 어떤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든 시장에 거래 대금과 수급을 다 소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의 대결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2호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이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와 같이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언젠가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양극재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2호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는 제2호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기 2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투자 전략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이전에 이 황제주로 주목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점점 황제주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모두 이제 115만 원, 109만 원으로 제시를 하긴 했는데 과연 다시 황제주 등극할 수 있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지금 바이오주로 막 그렇게 큰 수급 쏠림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면 바이오주가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사실은 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수급 쏠림이 사실은 2차 전지랑 반도체, 그다음 최근 들어 뭐 조선 이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순서상 너무 저는 뒤로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뭐 황제주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뭐 3분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오주에서 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먼저 살아나서 움직이는 걸 봐야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셀트리온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MLCC, 특히나 이제 전장력 쪽에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파워 인덕터를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그동안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QOQ로는 38% 그리고 YOY로는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좀 저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 이제는 기존에 MLCC만 놓고 봤다라면 이제 파워 인덕터를 통해서 LG전자와 더불어서 전장의 어떤 종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제는 추가적인 성장의 스토리를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 삼성전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 전망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상위 순위권 5개 종목들 이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를 높여봅니다. 5위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요? 네,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음극재 관련주들 오늘 강한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그 안에서 5위는 대표 종목 대주전자재료가 나왔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는 리튬이온 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게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대주전자재료는 올해 실리콘 음극재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2025년까지 2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증설과 적용추 확대에 집중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랭킹표 종목 탑10 4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4위는 하나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분기는 기초 소재 부문의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태양광 부문은 원재료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SK D&D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과 더불어 판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이 태양광이 3분기부터는 성수기에 진입할 예정으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6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종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3위 열어주시죠. 네, 3위는 한글과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어제 해외양 AI 기반 웹 에디터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개발과 판매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이 분할 신설 회사 주식회사 한컴 AI 웹 에디터를 만들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자사주 소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진력 세어볼까요? 네, 5위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8%대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응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대주전자재료도 어떻게 보면 제2호와 함께 보시면은 이제 차세대 신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양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흑연 음극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IRA 법안이든 어떻게 간에 중국산을 배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수혜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요, 충전 용량도 증대가 되고 충전 효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쓰냐?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고급 차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 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이 두 개 차종에만 현재 쓰고 있고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단가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적용처럼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개 차종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IT 디바이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휴대폰이나 다른 쪽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IT 디바이스 쪽으로도 피오 실리콘이 이제는 적용이 될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적용처가 확산이 된다라면은 매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어떤 호재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그런 타이밍에 오늘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 주면서 전반적인 2차적인 상승세 분위기를 좀 띄워놨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어떤 포인트들이 다 모아지면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급등세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2차 전지, 이제 전기차가 말 그대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랑 충전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앞에서 제2호가 주행거리를 늘리는 쪽이었다면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을 줄이는 쪽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분명히 뭐 채택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칸이 원래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트론 얘기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갑자기 중간에 이슈 뜨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 될 그래도 음극재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호와 함께 꼭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길건우 대표님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주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퍼스트솔라의 급등 힘입어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태양광 관련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태양광 풍력이 또 사실은 긴 흐름을 못 가져가거든요. 이제 연속성이 없이 잠깐 이슈 있을 때만 조금 움직였다가 조금 빠지는 형상을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상 이변이 정말 많이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슈퍼 엘니뇨 얘기도 나오고 식량 얘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결론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들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은 가장 빨리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한 뭐 하나솔루션도 역시 미국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만 24년까지 모듈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더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수요에 발맞춰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모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2분기가 평균적으로 뭐 기존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원재료 가격인 웨이퍼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웨이퍼가 36% 떨어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16%가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12개월 PBR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이 한 0.9대이지만 12개월로 본다라고 하면 0.7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치가 예전에 적자 나올 때 수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 매력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SK D&D랑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솔루션은 발전 위한 부지 확보 인허가 신청하고 SK D&D는 공급이랑 발전소 운영 관리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25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발전소가 완공된다라고 하면 거의 보니까 한 4만 7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생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소 쪽에서도 이제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기대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뭔가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조금 특화된 기업으로서 조금 안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하나큐셀이 올해 1분기에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 19분기 연속 그리고 상업용 시장에서는 14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분명
포텐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태양광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것이 주가 하락의 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자체도 저점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이 좀 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역시도 좀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재생 섹터 하면 우리가 풍력과 이제 태양광을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신재생 섹터를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조금 더 좀 우선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위 한화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오늘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물적 분할 소식과 함께 이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인데 워낙 주가 자체는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라봐도 좋을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그냥 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한컴 웨이터를 물적 분할 결정을 했고요. 자사주 약 200억 어치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 비해서 좀 싼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15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8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주가치 재고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니캐스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니캐스트의 어떤 사례를 이제 시장은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주주가치 재고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또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여기서 더 이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상의 어떤 성장 스토리나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 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길건우 대표님은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측면이긴 합니다. 결론은 이제 물적 불안한다라고 해도 결론은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여기에서 이제 외부 투자금을 얼마나 또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향방은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이슈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적 분할 이슈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오늘 두 자릿수 이제 갭 상승을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 추이를 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초상위권 종목 단 2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 은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2위 열어주시죠. 네, 2위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차전지 소재에 올인하겠다는 포스코 그룹주들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 포스코를 통해서 주요 광물을 조달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밸류체인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IRA 발표 이후 양극재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더불어 2026년에는 SiC 음극재 1000톤 증설에 나서면서 음극재 사업 확대 모멘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2위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 종목일까요? 네, 바로 모두 끄덕끄덕 공감하실 에코프로가 1위입니다. 몇 달 전 좀 장난 삼아서 100만 원 가겠네 하던 게 정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조에 등극했습니다. 시총 1, 2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코스닥 900선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포항에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전구철 및 수산리튬 가공, 최종 제품인 양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건설하는 블루벨리 캠퍼스를 포함해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 양극재 톱티어에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장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함에도 이를 가뿐히 딛고 올라선 에코프로가 이 랭킹쇼 종목 탑10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2위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두드러진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가 좀 선뜻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접근도 괜찮을까요? 현재 시점의 접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쪽에서 이제 결론은 2차 전지의 핵심인 양극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단연 지금 선두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계속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제2의 에코프로 어디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그래도 물망에 올랐던 게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메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탈중국화거든요. 탈중국화해서 결론은 공급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이 받쳐주는 데는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인인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안전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에 양극재 기업들이 사실은 수주 기대감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4년, 25년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거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달 전에 항상 양극재 판가 하락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6년, 27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요가 더 앞당겨져 갑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첫 번째 하반기 수주가 먼저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는 캐파 증설을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하느냐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재 캐파를 2030년까지 100만 톤으로 늘리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음극재도 앞에서도 저희가 대주전자 재료 말씀을 드렸지만 1000톤 또 증설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걸 고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은 꼭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조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에코프로, 그다음에 제2의 에코프로를 찾는 흐름 자체가 조금 지속될 것 같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만약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그룹들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의견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김성호 이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홀딩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퓨처엠은 또 어떻게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네 개 종목을 통틀어서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되는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나 밸류에이션은 현재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커버하는 증권사도 애널리스트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의 스토리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포스코 그룹이 IR을 했습니다. 밸류데이라는 것을 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 캐파 전망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24년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국내에서 리튬과 니켈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타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영업 이익률 역시 또 두 자릿수를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밸류체인의 완성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밸류에이션만 놓고 제외하면은 지금 뭐 올라가는 어떤 스토리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의 상승세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상승 탄력은 성장의 스토리 그리고 수급의 힘에 겹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꺾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의 상승의 어떤 힘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포스코 그룹주들 다 잘 나가잖아요. 어제 뭐 포스코 홀딩스에 이어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신규 진입 시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종목 포스코 그룹주 내에는 좀 어떤 걸로 보세요? 길건우 대표님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예측대로 네. 가는 건 없거든요. 시장에서 뭐 지금 거의 뭐 공매도랑 싸운다라는 게 보여지는 정도로 사실 조금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 자체 내에서는 조금 너무 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뭘 더 가져오겠냐 이거보다는
제가 앞에서 이제 26년, 27년 수요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2, 3년 정도는 사실은 실적에서 크게 부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2, 3년 장기적인 트레이닝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조금 우상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수익을 담아가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관심주 1위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를 안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제 장중 110만 원 돌파를 하면서 시총만 30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김성훈 이사님, 에코프로. 네. 일단 에코프로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봐야 되겠죠. 올해 1월 이후로 발간된 리포트가 6개인가요? 7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리포트가 5월인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목표 주가가 40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사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현재 발표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지금까지 발표되는 실적을 가지고서 곱하기 4를 한다면은 올해 퍼가 한 80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말고 우리가 항상 내년, 내후년 실적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지금의 성장률을 가지고서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가지고서 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간 추정이지만은 30배에서 한 40배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성장 섹터 내에서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30배, 40배 정도라면 이것이 비싸냐, 싸냐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이것도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가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기차가 아니라 ESS 시장이 좀 새롭게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최근에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6월 달에 LF 배터리 쪽의 소재가 갑작스럽게 팔리기 시작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LFP 소재가 오히려 이 자동차 배터리보다 더 많이 팔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 추이만 놓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ESS 시장 LF 쪽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양극재 쪽에서는 밸류 계산이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8월에 있을 MSCI에 대한 부분들, 2차전 ETF에 따른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ESS 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 계산이 더해진다라면은 이것은 약간 좀 다시 밸류에이션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2차전 섹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올라가면 좀 줄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한 단계를 더 기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가격은 그래도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럴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고점을 거래 대금 거의 1조,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로 다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공매도가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공매도와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일선에 대한 어떤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가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S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진짜 이거 흐름을 타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클라이막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단기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가 7% 오르고 다음날 9% 오르면서 2020년 고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드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20% 이상의 고점이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날이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쫓아가시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님도 말씀 주셔야겠죠. 네. 이게 에코프로가 이게 수치상으로 설명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전지 시장이 그냥 글로벌 침투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거의 10년치를 땡겨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에코프로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자체가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얘기했고, 최근 들어서 조금 저평가받고는 있지만 LNF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중에 뭐 하나 골라라 이거보다는 뭐 골고루 저는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제 전내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사실은 잠깐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는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붙는 것보다는 또 잠깐 쉴 수 있거든요. 그 시기를 노려야 또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자 맞추기가 중요하다는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요. 길건희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 LNF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좀 모멘텀을 많이 받아갈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발표 전후 모멘텀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테슬라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조금 뒤에서 밀어주는 거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된 거가 사실은 4680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배터리 탑재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셀 업체들이 너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셀 업체로 조금 사실은 수급이 살짝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결론은 또 테슬라가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데리고 가야 될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양극재 중에서 그래도 지금 주가가 가장 바닥에 있는 업체를 한번 골라봐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LNF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더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꾸준하게 그래도 가지고 가시면 L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LNF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위 대주전자재료부터 1위 에코프로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대표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